월가의 코인 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금융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블랙록.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10조 달러를 운용하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탁 신청하고 나니까 기관들이 눈치를 보면서 웅성웅성 이거 신호를 받은 건지 하나씩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스팟 ETF를 제출한다는 소문입니다. 소문. 아직 확정적은 아니고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이 피델리티가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블랙록처럼 뭔가 확실하게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겠죠. 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과 피델리티는 BTC와 ETH를 통해 암호화에서 지진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진적인 움직임을 시도한다. 소식통은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에 입찰하거나 자체 스폿 비트코인 ETF를 신속하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을 사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미국의 암호화폐 공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피델리티는 참고로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4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 번째. 블랙록 형님이 가니까 피델리티도 쫓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싹 다 쓸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63만 개입니다. 이걸 피델리티가 다 사서 우리도 ETF 할게. 그런데 우리 이만큼 벌써 가지고 있어 하면 너무 안정적이죠. 그러면 블랙록과 함께 승인을 받을 확률이 있다. 일단 하나가 승인되면 나머지는 그냥 줄 서서 쫘라락 승인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비슷한 전략을 갖고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ETF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친숙하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가 도대체 뭘까? 아시는 분들은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ETF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코인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비투샤가 비트코인이 좋다니까 비트코인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몇 프로로 담아야 될지, 또 이런 코인들이 좋다는데 이것도 얼만큼 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수를 하나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슈아 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도 담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을 다 담습니다. 시바이누까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시바도 넣어봤습니다. 공격적인 접근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런 공격적인 코인은 조금만. 그리고 비트는 좀 많이 한 40% 정도 50% 이렇게 많이. 이더리움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10%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슈아 펀드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인을 사는 것과 똑같이 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니까 제 펀드를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들고 튀면 어떡하나요? 큰일 나죠. 그래서 명확하게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걸 SEC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을 얼만큼을 보유하고 어떻게 이걸 펀드를 나눠서 얼만큼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할 건지를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고 전혀 빈틈이 없도록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돈이 정확하게 이 코인이 사질 수 있도록
이걸 해주는 게 바로 ETF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슈아 ETF를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더리움에 뭐 한 30만 원, 그 나머지는 5만 원씩 이렇게 자동으로 탁탁탁탁 사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을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거 분배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조정을. 시바가 뜰 것 같으면 제가 알아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펀드만 사면 알아서 조정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 편하죠. 그런데 문제가 SEC가 이거 너무 위험하지. 이 시바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또 특정 고래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세 조작을 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ETF는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또 다른 펀드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슈아 일확천금 펀드. 여기는 딱 도지코인과 이 시바코인만 딱 이렇게 넣습니다. 50대 50 뭐 이렇게. 그러면 SEC가 이거 승인 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과감하게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ETF를 사시면 됩니다. 일확천금 ETF. 그리고 좀 안정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안정적으로 이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하고 이더만 딱 남겨놓고 요거만 70대 3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면 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마저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제가 한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만. 슈아펀드에는 비트만 넣는 걸로. 이렇게 하면 승인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비트하고 이더 합쳐진 펀드를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ETF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록이 신청하는 한 개만 달랑 있는 ETF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으시면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사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넣으시면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사지는데 제가 그만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어치 사셨다면 제가 시장에 나가서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또 사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1대1로 연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자금이 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수료를 좀 받겠죠. 그게 바로 ETF입니다. 자, 일단 이 거절당할 ETF는 치우고 자, 이렇게 안정적인 ETF가 있다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ETF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골치 아프게 지갑 사서 이거 넣었다 뺐다 지갑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복구 구절 관리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신경 쓰려면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은 친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늘 하던 주식 거래, 이 주식으로 이게 나와 있다면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ETF가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같은 그런 투자 기관에서는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도 GBTC를 사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련 거래소라든지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ETF로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그냥 이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기관들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대개 2%에서 5% 정도 비트코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죠. 아직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으로 나오면 이 주식 하나 사시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팔자를 고치겠다가 아니고 혹시 나중에 비트코인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뭐 쥐꼬리만큼 있다고 해도 믿진 않아도 보험으로 좀 사놓는 거예요. 뭐 한 2%만 보험으로. 그런 2%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아주 큰 상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상승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건 분명합니다. 자, 블록록에게 신호를 받았는지 1.4조 달러 규모의 은행인 도이치뱅크,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오늘 이게 신청이 되었는데요. 이 도이치뱅크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판했지만 원래는 공격하고 이거 싫다, 사기다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갑자기 2023년에 분위기가 슥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 블랙록이라든지 또 다른 친구들과 조율이 있었겠죠.
신청했어? 그래. 신호 받고, 갠슬러, 잘했네. 하고, 갠슬러, 큰일 했습니다. 갠슬러한테 일단 박수 한번 보내고, 이 친구들이. 또, 수고했으니까 뭔가 또 상을 내려야 되겠죠? 물개도, 어잉, 이렇게, 제주 부리고 나면, 하면 이제 물고기 입에 넣어주잖아요. 갠슬러한테 또 이렇게 뭐 하나 찔러줘야 되겠죠? 너무 수고했습니다, 갠슬러.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기관들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신경도 안 쓰지. 이렇게 무시하다가, 위협을 받게 되면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죠. 이렇게 비판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지구를 망가뜨리게 하는 나쁜 비트코인, 이러면서 막 조직적인 공격을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떡하죠? 공격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공격을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되면 이걸 이제 슬쩍 내놓는 거죠. 이거 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도이치뱅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 거인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인 EDX 마켓 이 거래소가 짜잔 오픈을 해버립니다. 오늘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EDXM이라는 거래소 여러분 제가 나눴는데 왜 소식이 안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개봉박두 이 EDX 거래소는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왑 이런 대규모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최근 6월 20일 오늘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출시를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업계에 진출을 짜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찰스왑, 시타델, 피델리티, 파라다임, 세코야, 벌투 파이낸셜 이런 굴지의 월가 투자 기업들이 연합해서 밀어주고 있다. 이야 대단하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게 EDXM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딱 4가지. 달랑 4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요렇게만 거래를 하게 하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요. 기관들에게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EDXM 거래소가 아직 SEC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SEC에 등록 안 되면 어떡하나요? 코인베이스처럼 소송이 걸릴 수가 있을까요? 게리 갠슬러의 친구들인데 소송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안 걸릴 만한 코인들만 아마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취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래소에서 그냥 자유롭게 취급할 수가 있고 손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게리 갠슬러와 통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갠슬러의 친구들이 인정하고 갠슬러의 친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이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런데 이더리움이 여기 있어요. 이더리움은 증권일 수도 있다고 갠슬러가 얘기하다가 요즘은 딱 입 다물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일단은 이더리움 안심하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까지 다 나서서 비트코인과 이더 이 2가지는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니까 CFTC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얻은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기관들의 갠슬러의 친구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아마도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코인들, 이더리움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기지 않나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정리해봅니다. 블랙록을 시작으로 코인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개미들을 다 데리고 가진 않겠죠. 중간에 털어가면서 갈 텐데 우리가 털리지 말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